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중국의 거대한 정책 변화,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한국 거래소의 좀 의아한 결정, 이 두 가지 핵심 사안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하나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시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원칙과 상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국내 시장의 뜨거운 논란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정말 중대한 거시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탄은 바로 통화, 즉 위안화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숫자가 있었죠. 신한투자증권 보고서에 나온 이 차트를 보시면 중국 역의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이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을 그냥 뚫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게 무려 15개월 만에 보는 가장 강력한 위안화의 모습이거든요. 대체 중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위안화가 이렇게 갑자기 강해진 배경에는요, 딱 두 가지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적인 무역 흑자고요. 둘째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전히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 압도적인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올해 중국의 무역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0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돈이 쌓이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는 수출을 위해서 약한 위안화를 사실상 그냥 뒀던 중국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2026년 정책 우선순위 1위가 뭔지 한번 보세요. 내수 주도 성장입니다. 그냥 예전처럼 내수를 좀 확대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경제의 중심축을 완전히 내수로 옮기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중국은 이제 값싼 통화에 기대는 세계의 공장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위안화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중국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올라가고 수입 물가 부담은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내수 소비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이제 막강한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이상 환율에 기댈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정책 변화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외국인 자본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소위 니프티 50라고 불리면서 대형 우량주에만 돈이 쏠렸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투자자들의 돈은 완전히 새로운 곳을 향하고 있어요. 현재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배터리, 태양광 같은 전력 설비, 그리고 AI, 반도체 같은 IT 하드웨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외국인들은 중국의 소비가 아니라 중국의 기술력과 제조업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 서서 사들였던 고급 백주 같은 전통적인 소비주는 이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 소비자들도 이제 지갑을 닫고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의 성공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시장의 규칙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논란이 많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지수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장에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지수 구성 종목을 재조정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던 HD 현대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지수에서 빠지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하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결정이 나옵니다. MSCI나 S&P 500 같은 글로벌 표준은 아주 명확해요. 예를 들어 A팀이 B팀을 흡수했다면 당연히 더 커진 A팀이 리그에 남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합병으로 더 커진 회사가 아니라 벤치에 앉아있던 전혀 다른 선수를 경기에 투입해버린 셈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거래소는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원이 넘는 훨씬 더 큰 합병 법인을 그냥 제외하고요. 그보다 1조 원 이상 작은 3조 원대 회사를 코스피 200에 편입시켰습니다. 도대체 왜 더 크고 시장을 잘 대표하는 기업을 두고 더 작은 기업을 선택한 걸까요? 시장이 혼란에 빠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더 큰 회사를 팔고 더 작은 회사를 억지로 사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불과 몇 달 뒤인 6월에 정기 변경이 되면 이 과정을 다시 거꾸로 되돌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만 잔뜩 유발하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의 하루를 숫자로 정리하는 마감벨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 지표들을 아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이 정말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무려 35원 넘게 폭락하면서 1,440원대로 내려앉았는데요. 정부가 과도한 원화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꽤 커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는 최근에 급등했던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58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죠.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스당 4,500달러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의 거대한 규칙 변화와 한국 시장의 예측하기 힘든 결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의 큰 흐름과 국지적인 변수가 이렇게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